자, 187페이지에 큰 이번의 기업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9번에 보면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있죠. 그죠? 자, 두 장 넘어가서 작성 방법에 보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 9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가로 열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또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을 적습니다. 안에 권리가 3개가 있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임대차 공통점이 뭡니까? 등기 안 되는 권리죠. 아까 등기되는 권리는 기본 확인사항 2번 권리관계란에 적고 등기 안 되는 권리는 여기에 적으라고 그죠? 등기 안 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등기부를 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현장에 가더라도 직접 확인할 수 없죠. 물어보고 적으라는 것을 여기에 의뢰인의 고지에 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 권리 말고도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이것도 적고 작년에 초과되기로 계약 전 소유권 변동상 이것도 여기에 적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후에 따른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 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지문은 좋은 지문이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애당초 주택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기숙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아니죠. 거기서 가로 열고 기숙사를 제외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별표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처리 등을 확인해라. 자, 임대차에 중요한 것 3개가 들어가죠.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인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는 법으로 따지면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 한마디로 누가 부담을 하느냐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거는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소유자가 부담을 한다. 자, 옛날에는 주택법 우리 시험범위 맞죠, 그죠? 주택법에서 주택의 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입주자 대표이다, 또 뭐 관리 주체가 누구다 하는 것은 주택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도로 빠졌어요.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험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자, 장기수선 충당금, 요거는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징수해야 된다. 그럼 한 달에 관리비 한 번 받고 장기수선 충당금 한 번 받고 그렇게 별도로 받으라는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 영수증에 보면은 자,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관리비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내죠. 입주자가 있으면 입주자가 내죠. 소유자가 있을 땐 소유자를 말을 하고 세입자가 있을 때 세입자를 말을 하는 말을 법에서는 입주자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오래전에 공법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낸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으면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낸다? 이거는 소유자가 내죠. 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냅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가 내죠. 자, 세입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이게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 나왔습니다. 내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관리비 같이 낼게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하면은 집주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뭐라 하냐면은 월세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럽니다. 세입자는 집주인하고 통화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세입자가 내죠. 세입자가 내고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이사 나갈 때 원래는 소유자 당신이 되는 거 편의상 세입자 내가 내서니까 주세요 하고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장기순 총담금 관리비 영수증 모으고 있습니까? 안 모읍니까? 잘 안 모으죠, 그죠? 없으면 어쩝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복사해달라 하면 되죠. 그 법에 이래 돼서 그 관리사무소를 그 법에서는 관리주체라고 표현했어요. 관리주체는 장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에 딱 정해졌어요. 특별히 세입자가 장기순 충당금 받기 위해서 복사해달라 할 때는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해줘야 되죠, 그죠? 이걸 가지고 달라 하면 줍니다. 근데 달라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달라 안 했다. 이삿짐 꾸리가 붕 떠나고 났는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장기순 충당금 받아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하면은 충분히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요게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어요. 근데 이 시점까지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원래 누가 장기순 충당금 부담합니까? 갑이 부담하죠. 현실적으로 누가 냈어요? 병이 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을이 부담하는 거 맞죠? 현실적으로 누가 냅니까? 병이 내죠. 그러면은 갑이 이사 나갈 때 이 장기순 충당금을 병에게 주고 가든지 아니면은 갑이 을에게 주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거 얼마 안 되는가 당신이 승계해라 하든지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이거 확인해라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장기순 충당금이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죠.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되면은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갑이 나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을에게 받죠. 이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갑에게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갑이 나가고 없으니까. 을이 병이 부담해라. 이거는 더 말도 안 돼요. 양수인은 을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죠. 이것도 을이 내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으면 을이 기분 안 좋겠죠. 기업공개사 보면은 인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말도 안 해주고 돈만 몇십만 원, 몇백만 날라갔다? 욕이나 하고 다음에 의뢰도 안 하겠죠. 장기순 충당금을 갑이 주고 가는지 갑이 병에게 주고 가는지 승계를 하는지 이런 거 확인해라 이 말이야. 시험하고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장기순 충당금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건재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 건재당이 설정됐어요.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알 수 있습니까? 은행에 돈 빌리고 건재당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조금씩 갚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렸어요. 한 달에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갚았다 합시다. 남아있는 돈이 얼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 돈 빌린 사람한테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 알 수 있죠. 근데 기업공개사가 자기 집도 아닌 집을 남의 집을 중개하면서 이 집에 현재 건재당구 설정되어 있는데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은행은 말해줍니까? 말 안 해줍니까? 말 안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건재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한다.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한다. 채권 최고액을 확인한 거지 절대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판례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법에서는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족한데 기업공개사가 오지랖 넓게 피담보 채무액을 같이 확인해서 불러줬어요.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되죠. 그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 앞 페이지로 표에 써볼게요. 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보셨고 그 밑에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성관계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요래 있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별도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여기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다, 공사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공사부터 합니까? 터파기 공사하죠. 토목공사하죠.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하죠. 건축공사 쉽게 얘기하면은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말고 공사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망치 및 연료공급, 성관계 배수,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의 시설물이란 말이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도배공사도 있죠. 그죠? 벽면하고 도배는 여기에 빠진다. 도배 빼고는 건물 공사하는데 건축공사 말고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중간에 소방이 있습니다. 자, 소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깨알보다 글자가 작죠. 깨알보다 작은 글자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없으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 주택을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것을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 외인 주택인 경우만 작성한다. 이래 됐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파트에는 감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지기가 있죠. 감지기가 있는데 있다 없다 적을 필요가 없죠. 아파트 외인 주택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법이 한 3, 4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확인 설명서 1이든 2든 소방 부분에 비상벨하고 비상벨 소화전이 들어갔어요. 비상벨 소화전.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에 보통 비상벨 소화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에 비상벨 소화전으로 빠지고 주거용 건축물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주거용 건축물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상벨 소화전. 자, 이래 들어갔고, 그 밑에 보면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요래 있고, 그 밑에 환경 조건이 있죠. 그죠? 자, 환경 조건에 일조량, 소음 있고, 쭉 가면은 진동도 있죠. 이거 작년에 출제원이 헷갈려가지고, 물론 이랬다고 틀린 건 아닌데, 환경 조건 가로 열고, 이거 보고 일조량, 소음만 적으세요. 진동이 이건 안 들어가도 그 문제로서는 의미가 없는 문제인데, 밑에 보면 쭉 가면 진동도 있죠. 그죠? 일조량, 소음, 진동이 환경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조건에 들어간다? 제일 중요한 게 일조량, 소음, 진동. 그 다음에 아까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이렇죠. 그죠? 실제로 문제가 나오기로 안에 있는 걸 쭉 몇 개 이어놔가지고 환경 조건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개고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개냐.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뒷페이지 190페이지 가가지고 10번 보겠습니다. 자,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이거는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는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부분만 나오겠죠. 확인 설명서 1하고 2만 나옵니다.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이것도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확인 설명서 1하고 2가 나오는데 2에는 도배는 안 나오고 벽면의 상태만 나와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환경 조건은 아까 나왔죠. 그죠? 일조량 소음 진동할 때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거용 건축물에만 들어가죠. 환경 조건은 오로지 확인 설명서 1회만 들어갑니다. 자, 요 세 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기업공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고,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 즉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제 발음이 좀 괜찮죠, 그죠? 어제 밤새도록 이거 외운다고 잠도 못 자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별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앞에 중개보수 있습니다. 자, 표에, 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중개보수도 나오고 실비도 나오고 개가 나오고 작년, 재작년에 추가되기로 지급 시기도 추가돼서 들어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별표에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일에 따르거나 이래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주택은 뭐로, 어디에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시도조례로 정한다 하는 말은 주택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아니면 시도조례에서 정한 요일 한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기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그 요일에 따르며 여기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 뒤에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자, 부가세가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저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숫자는 전부 다 부가세 빼고 적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해서 적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공급계약, 분양이죠.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 요거 두 개만 부가세를 있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 뺍니다. 그리고 이게 중개보수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본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11번 중개보수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고 단지 하나 중요한 게 이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도 절대 거래 금액 아니죠. 확인 설명서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10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10번에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다 그랬죠. 그 바로 위에 9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이랬어요. 한 페이지 앞에 2번에 가면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까지는 한마디로 기본 확인사항이죠. 요거는 기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래 됐어요. 자, 이걸 비교해 봅시다. 자, 확인설명서 1에 크게 나누기로 1. 기본 확인사항. 자, 기본 확인사항에 8개가 있죠. 기본 확인사항 8개는 어떻게 확인한다? 기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자, 두 번째 세부 확인사항이 있어요. 자, 세부 확인사항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8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죠. 등기 안 되는 권리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죠. 현장에 가더라도 직접 눈에 안 보이죠.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으라.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의뢰인의 고지에 의한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또 나머지 두 개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 9번 시설물에 관한 상태, 그 다음에 10번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그 다음에 12번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앞 시간에 요거 적었다가 지운 거 기억나십니까? 제일 최시간에. 한마디로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다? 집안에서 확인하는. 집안에서 하는 거는 직접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이랬죠. 그죠? 그럼 의뢰인이 고지에 간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한마디로 묶으면은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고 적어라. 그러면은 물어보고 적는 세부 확인사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3개, 4개 연결돼요. 물어보고 적는 4개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개념만 잡으면 돼요. 비선호 시설은 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직접 확인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직접 확인하는 거죠.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실제 권리관계나 집 안에 있는 거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집 안에 있으면 그 집은 대길이죠. 밖에 있죠, 그죠? 직접 확인해야 된다, 물어본다. 직접 확인한다 하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 다음에 비상벨 소화전. 요거는 확인설명서 2에 들어가죠, 그죠?
이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들어가죠. 이런 건 집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들판 위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직접 확인한다, 물어본다? 물어본다. 물론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죠. 유치권, 등기되는 권리 아니죠. 그러면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죠. 직접 가더라도 눈에 안 보이죠. 어린이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은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어린이에게 고지해야 한다. 크게 보면 어린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물어본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니, 이건 했고,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내진 능력 물어봐서 확인할 수 없죠. 뭘 봐야 됩니까?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죠. 직접 봐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그럼 아까 그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확인한다. 근데 제가 의미적으로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생각해라 그랬죠. 왜냐면은 임대인에게 확인한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한다. 직접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2번 권리관계에 들어갑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물어보는 것 아니다. 교육공개사가 취득하는 어린이에게 이거 취득하면 세금 얼마 냅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그럼 직접 확인해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중개 보수는 기본 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 확인사항도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라도 별도로 나왔어요. 이제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다 구분할 수 있죠. 왜 이거 똑같은 말이 직접 확인하냐 아니면 물어보느냐 이런 류의 문제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 중 교육공개사가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답이 비상벨 소화전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답은 나오고 난 뒤에 이의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의신청은 시험 친 사람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의신청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학원에 강의하는 선생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거 틀린 사람 전부 다 이대로 하고 이의신청을 해라. 그럼 그거 뺏겨 그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이의신청 안 받아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의신청할 건이 아니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의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교육공개사 확인한 사항이 아닌 게 뭐냐? 답이 비상별 소화전이었어요. 이의신청하는 이유가 확인설명서에 비상별 소화전이 있죠. 교육공개사 확인한 사항 맞죠, 그죠? 근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문제의 핵심이 비상별 소화전은 집안에 있습니까? 벌판에 있습니까? 건물 안에 있죠. 교육공개사 확인한 사항입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사항입니까? 교육공개사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거다. 문제를 뜻을 파악을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183페이지 종료됐으면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똑같으니까 거래계약서 뒤에 나와 있지만은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자, 첫 번째가 작성하는 시기는 작성은 언제 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합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합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죠. 자,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작성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느냐? 핵심은 두 개입니다. 기업공개사 작성해야 돼요. 물론 법인이라면은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핵심. 분사무소라면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해야 된다. 틀렸죠? 대표자가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해야 돼요. 첫 번째 핵심이고. 자, 그러면은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소속 공개사 중개 업무 할 수 있죠. 자, 소속 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속 공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 소속 공개사는 작성하여야 한다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소속 공개사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소속 공개사 중개업무를 수행했을 때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면은 틀리죠, 그죠? 자, 소속 공개사는 작성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서명 및 날인. 물론 기업공개사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여기서는 소속 공개사 업무를 수행했다면은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도 반드시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소속 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그런 거 없죠. 일단 개업 공개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소속 공개사 업무를 수행했으면 소속 공개사도, 즉 소속 공개사 업무를 수행했으면 반드시 둘 다가 같이 해야 돼요. 한 명이 다른 사람 한 명을 대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소속 공개사 업무를 수행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너무 빠르죠? 다시요. 소속 공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틀리죠, 그죠? 자, 공인중개사법이든 어떤 과목이든 이거 보세요. 긴 문장이 하나가 있고 짧은 문장이 두 개입니다. 1번, 2번 어느 게 쉽습니까? 짧은 거 두 개 쉬워요. 긴 문장이면은 자를 수 있으면 무조건 자르세요.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 업무를 수행해가지고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소속 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여기서 잘립니다. 요건 이쪽으로 연결돼요. 작성하여야 한다,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 및 날인하여야 된다. 맞죠?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긴 거는 무조건 잘라서 보세요. 자, 그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그죠? 자, 보관을 하는 거는 다른데, 거래계약서는 아까,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모든 게 결정됐으니까 거래 금액이 들어가요.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 몇 년 보관한다? 5년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했죠. 그죠?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중개 보수 계산할 때도 거래금액은 안 나오죠. 예정금액이 나오죠. 그래 예정금액이 나오면 몇 년 보관한다? 3년입니다. 자,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나중에 전자계약할 때 그때 할 건데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개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서명 및 날인하는 것 잠깐만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서명된 날인하여야 한다. 위반하면은 아까 작성 안 하면 서명 및 날인 못하죠. 교부 못하고 보관도 못하죠. 작성해야 되는 거 작성 안 한다부터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가 업무 정지예요.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업무하면서 위반하는 것은 전부 다가 자격 정지예요. 자, 원래는 법이 오래됐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안 했어요. 업무 정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서명된 날인이라는 말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두 개 다 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서명만 하고 날인 안 했다. 업무정지 맞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말에 서명 및 날인은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하나 이상만 하면 됩니까? 및 하는 거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은 하나 이상만 하면 되죠. 그런데 서명된 날인은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이 해석을 잘해라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서명된 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법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말고는 서명 또는 날인이 나오든 서명된 날인이 나오든 문제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명 날인이 나오면 반드시 및인지 또는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및 들어가는 건 오로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빼고 누가 할 때만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할 때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자, 몇 개 연습해 봅시다. 자, A가 갑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법정된 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자, 전속중개계약서의 중개 의뢰인은 서명 및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의뢰인이 및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서 기업공개사는 및 한다 또는 한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아니죠. 그럼 및 하는 거 없죠. 그죠?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서명 또는 날인이죠. 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죠. 그런데 사실은 확인설명서도 양당사자에 교부해야 돼요. 교부를 했다. 그런데 한 명 받아놓고 나는 안 받았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교부 안 하면 업무 정지죠. 그죠? 받았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도 물론 거래계약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날인하는 날이 있어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아니죠. 그러면 또는이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할 때만 그것도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할 때만 및 나머지는 전부 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디에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전체를 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한 거 쫙 적어주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안개를 해갖고 적어주냐? 그러면서 이거 아니오면 한 문제 무조건 틀립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 판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판례 알면 간단하게 이것만 보면 되죠. 서명 및 날인한 거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쭉 넘어가 가지고 이제 거래계약서를 보셔야 돼요. 거래계약서는 하기 전에 뭐 하나 확인합시다. 아까 확인설명서 보셨죠? 그죠? 아까 확인설명서에 1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은 서명 날인하는 날이 있죠. 매도인 매수인에 쭉 가면은 지금 확인설명서죠.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매도인 매수인은 또는 맞죠? 밑에 기업공개사 중간에 쭉 가면 소속공개사 있죠. 그죠? 가면은 서명 및입니까? 또는입니까? 및 맞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확인한 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넘어가서 190페이지 제일 밑에 12번 볼게요. 자, 공동중개 시 참여한 기업공개사, 물론 소속공개사를 포함한다는 모두 서명된 날인하여야 하며 2명이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해서 적습니다. 이렇죠.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건 여기는 왜 땐이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 법에서 기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확인설명서에는 서명된 날인은 전부 다가 서명 및 날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부분 있죠. 이거는 누락이 됐어요. 땐에서 미스로 바뀌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는 밋이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또는이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밋이라는 의미로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서명 땐 날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확인 설명서에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는 서명 땐 날인하여야 한다 해도 틀리다고 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니까 맞다고 보세요. 자, 쭉 넘어가서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볼게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부분 아까 확인 설명서와 같이 말씀을 드렸고, 자, 오른쪽에 제일 밑에 4번 뭐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4번에 1번 볼게요.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 자체가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한마디로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 우리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위험하고 골치 아픈 게 상대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자주 나와요. 자,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요거는 상대 취소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별도로 보시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204페이지에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래 했는데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저번 주에인 거 잠시 복습을 했죠. 요거 하려고 다시 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협회에서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토교통부 등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은 똑같지 말은 똑같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한 페이지 넘어가 서식 봤죠, 그죠?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식을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은 정해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진 게 아니고 못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매매만 거래계약서가 아니죠. 전세,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다 거래계약서인데 이걸 하나의 표준이 되는 서식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은 정해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거래계약서는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특별히 그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뭐냐? 답은 무조건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5번 시험 지문에 3번 정도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표준이 되는 서식이 없죠? 없는데 그거 써야 된다? 말이 안 맞죠? 그죠? 자, 서기는 꼭 써야 돼요. 왜 안 쓰면 안 되느냐면은 거래계약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등기를 못하죠. 임대차 계약을 작성 안 하면 확신을 잘 못 받죠.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서기는 써야 된다. 근데 그 이번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표준이 되는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그대로 하면은 여기 어려우니까 순서를 바꿔 첫 글자로, 첫 글자라면은 교권, 인물이, 개, 지랄이라 이랬습니다. 뒤에 부분은 발음을 조금 세게 하는 게 되게 조금 낫죠. 교하면은 교부일자예요. 교부일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꼭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지문에 자주 나왔는데 이게 왜 들어가느냐면은 거래계약서를 교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에다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하면은 등기지 못하죠.
임대차다 거래계약서 교부하면 확정일자 못 받죠. 그런데 확인설명서는 교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인설명서도 꼭 교부를 해라는 의미로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꼭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무슨 계약입니까? 매매 계약이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전세권을 이전하겠다. 전세 계약이죠. 그러면은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게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인도 일시 앞에 물건 인도 일시 들어가고 물건의 표시 계약일 글자 틀리다 하지만 대충 넘어갑시다. 지급에 관한 사항 안에 3개가 있는데 지급에 관한 사항 안에 3개가 별로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은 2개가 계약 금액이 얼마냐, 계약 금액이 얼마냐, 언제 지급하느냐, 지급 시기가 언제냐. 중요한 것은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죠. 모든 게 결정됐죠. 거래 금액이 나온다, 예정 금액이 나온다,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거래 금액이 나온다 하는 말은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 날 하면은 당이에요. 당사자. 자,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은 있다면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이거 대신에 특약상 해도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이런 부분들은 자주 나오는데 문제가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이거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해요. 몇 년 전에 어느 학원에서 요 수업을 하고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시험을 치세요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모의고사를 치는데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가고 누가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나왔던데 다 맞았죠? 이러니까 다 맞았대요.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적어놓고 다 맞았대요.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 틀렸대요. 그 한 명이 남자인데 부산 사람이었어요. 노는 거는 막 끝내주게 노는 사람입니다. 술도 그렇고 노는 거는 끝내줍니다. 부인이 자격증이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제발 못 놀게 하려고 자격증을 딴다고는 생각도 안 하고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한 4년 했습니다. 우찌우찌 하다가 1차는 합격했어요. 이제 3년 차에 저한테 하면은 요번에 해보고 안 되면은 나 포기하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포기하려고는 포기하기 전에 내하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고 상담을 한번 하고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는데 다행히 1차에 걸렸어요. 만나러 놀래가지고 이 사람 걸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걸리기만 걸리면은 와이프가 자격증 없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걸리기만 걸리면은 굉장히 좋죠. 그 전에 옛날에 어느 학원에 가니까 아가씨가 수업을 들어왔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시집갈 생각 안 하고 왜 공부하러 왔냐. 혼수장만 하러 왔대. 시댁에서 그 시부모 되실 분들이 자격이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공부한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결혼할 때 혼수 아무것도 없어도 좋대. 아무것도 없고 자격증만 따오래. 최고의 혼수입니다. 그러니까 2차만 남았으니까 자격증을 따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술 마시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때 그랜저를 타고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합격하면은 BMW를 차 바꿔준대요. BMW 때문에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합격자 모임할 때 가니까 하얀색으로 BMW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저를 보더니 교수님 오늘 집에 갈 거 아니죠? 그럼 모르겠다. 이래서 몇 명 불러갖고 몇 명이서 따로 갔는데 밤새도록 마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틀렸어요. 안 적어놨어요? 물어보니까 적어놨대요. 안 적어놨겠지. 적어놨는데 어째 틀리냐.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문제지를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를 적어놨냐면은 소개, 중매, 종가 이거 많은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이걸 적어놨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잘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답이 여기서 나와요. 이런 지문이 한번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답이 권리 이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이거는 외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의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죠. 그런데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신고할 이유가 없죠. 예, 서로가 답이 나오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기획공개사 있을 때는 기획공개사 인적상, 개설 등록에 관한 상 반드시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거래계약서에는 기획공개사가 하는 상이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서로 비교를 하세요. 자, 다시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서로 사부를 교부하죠. 중개보수 받았다. 영수증 교부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공개에서 보면서 영수증 교부하는 규정은 없죠. 확인설명서가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중개보수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나와야 되죠. 확인설명서에 나온다는 말은 확인설명하는 사항에 있죠. 확인설명하는 사항에 중개보수 있죠. 그죠? 자, 중개보수 받았어요. 돈 받았다. 마지막으로 뭐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 세금은 아니지만은 취득조세 같이 나오죠. 그러면은 확인 설명할 때는 중개보수, 취득조세 나오지만은 정보 공개하는 거 전부 다 똑같지만은 정보 공개할 때는 중개보수, 취득조세 안 나온다 그랬죠. 그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가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거로서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이야기라고. 교권인물이 개의 질환이라 이거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중개보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취득조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죠? 물론 틀린 답을 외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하면은 문제가 나오면 풀기가 조금 쉽겠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된 중개실무는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개실무 남은 게 뭐가 남아있냐면은 한 번씩은 농지법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깊이는 안 나오면 농지법 무슨 과목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에서 하죠. 그죠? 분묘기지권 나오는데 이 무슨 과목에서 공부합니까? 민법에서 공부하면 되죠. 그죠? 근데 민법에서는 분묘기지권만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는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이 나와요. 그거는 민법에서 안 나오니까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다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 신탁 민법에서 했죠. 민법에서 명의 신탁 하죠. 그죠? 제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명의 신탁이 중개사법에서는 제가 안 해도 되는데 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법에서는 벌칙 규정은 안 나오죠. 여기서는 벌칙 규정도 나옵니다. 벌칙만 하기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명의 신탁하는 것 정리를 해드리고 대신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 하세요. 민법에서 하는데 5월달, 6월달 끝나고 7월달, 8월달 되면은 문제풀이에 물론 중개사법에서도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조문을 꼼꼼하게 보시면은 문제 전부 다 풀릴 수 있어요. 문제 푸는 데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 경매, 공매, 매수인정, 대리관한 대분규칙 남아있는 게 요게 각각 한 문제가 다 나옵니다. 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거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문제가 많이 나온다. 오셔야 된다. 안 오셔야 된다. 내년에 오셔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빠지지 말고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복습 남았죠. 자, 확인조사하는 방법 별로 의미가 없고, 자, 확인설명서. 자, 확인설명서 전부 다 볼게요. 확인설명서 1, 2, 3, 4 4개가 있죠. 확인설명서 1만 보고 나머지는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나누어지죠. 기본 확인사항 1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 방향은 건축물 대상에 안 나온다 그랬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요.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물어봐서 확인할 수 없죠.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기본 확인상에 들어갑니다. 위반 건축물인지도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자, 두 번째가 권리관계. 한마디로 등기되는 권리는 등기부를 보고 적죠. 그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임대주택 등록 여부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임대주택법상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설명한다.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죠.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정액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다 똑같다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임대의무 기간 중에는 5%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정액하지 마라. 그리고 한번 정액하면은 1년 이내는 다시 정액할 수 없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딱 한 번 있죠. 그거 말고는 재계약을 할 때는 5% 정액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은 재계약을 포함한다. 임대의무 기간 중에는 재계약 기간 할 때도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나옵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나옵니까? 1하고 2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여부도 1, 2 두 개 다 추가돼요. 자,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공법에서 나오는 거 다 나오죠. 그죠? 근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는 확인 설명서 1, 2, 3, 4 다 나와요. 3은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토지가 있는 1, 2, 3만 나오고 4,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요거는 안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기재한다? 시, 군 조례를 보고 기재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업공개에서 확인한다. 요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다.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 뭐를 통해서 적는다.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죠.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죠. 관리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에 조심해야 되는 게 공원의 입지 조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원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공부에서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가죠. 그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아니 뭐가 들어갔냐? 관리에 관한 사항이 먼저 들어갔네요.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주거용 건축물에 경비실 있죠. 비주거용 건축물에 공장에도 경비실이 있죠.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1, 2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중에서 비주거용에는 뭐가 빠진다고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지죠. 토지 부분에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지고 주차장도 같이 빠집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1km 이내 비선호시설이 있느냐 없냐 확인 설명서 1, 2, 3, 4 중에서 어디에만 들어간다? 주거용하고 토지만 들어갑니다. 주거용하고 토지만 들어간다. 비선호시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입니까? 예정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죠. 물론 거래 예정 금액 안에 거래 예정 금액도 있고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이 있는데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완성된 때라는 말은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이죠. 중개가 완성되고 난 뒤에 예정 금액이 있을 수가 없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는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는데 공시지가하고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 이전 조세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취득세, 노후저축별세, 지방교육세 들어가고 재산세는 언제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6월 1일 현재죠. 그죠? 자, 물론 이 취득 시 필요한 조세 정미 세율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라. 그런데 실제로 지방세 아닌 것도 하나 있죠. 농업저축별세는 국세죠. 그죠? 자,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조세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하고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조세는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서요.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8번에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예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 법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변동상 같이 들어가죠. 물론 뭐 기숙사를 제외하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 있는데,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채권을 적습니까? 피담보 채무를 적습니까? 같이 적는 거 아니죠, 그죠? 채권 채권만 적는다. 물론 임대차인 경우는 중요한 것,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이 및 계약기간, 장기순 충당금 처리 내용을 확인해라. 장기순 충당금은 누가 낸다 했어요?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한마디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성관기, 열공급, 난방방식, 뭐 이런 것들.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사 건물하고 건축공사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따로 간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포함된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가 있고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따로 있습니다. 벽면 및 도배의 상태가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죠? 이 안에서 소방 부분에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상벨 소화전, 확인설명서 1에는 단독형 모형 감지기. 물론 이 단독형 모형 감지기는 아파트인 경우만 작성한다. 아파트 외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아파트는 있으니까 작성할 필요가 없죠. 아파트 외인 주택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자, 요거 두 개는 건축물이니까 요거는 요거 실제 권리 관계 1, 2, 3, 4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9고, 요거 10이고, 11이고, 12이고. 요거 두 개는 건축물이죠. 1, 2만 나오죠. 그죠? 환경 조건. 환경 조건에 들어가는 것, 일조량, 소음, 진동. 자, 요거는 오로지 주거용에만 들어간다. 그럼 물어보는 건 4개죠. 실제 권리 관계는 정확하게 하면은 의뢰인이 고지해야 한다. 나머지 3개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한마디로 물어보는 건 4개는 세부 확인사. 나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 그다음에 중개보수가 나오죠. 그죠? 자, 중개보수. 중개보수 안에 중개보수 실비 계획과 지급 시기도 들어가죠. 그럼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중개보수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를 본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러면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요청하면은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불응한다고 해서 기업공개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랬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을 때 불응하면은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만 하면 돼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권리는 없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확인 설명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개 의뢰받았을 때 설명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중개 의뢰받았다.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 의뢰받았을 때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거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냥 구두로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즉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할 때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확인 설명서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 해당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데 작성하는 시간은 중간 완성된 때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에 있다. 물론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군사무소라면 군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해야 되는데 소속공개사도 중개할 수 있죠. 소속공개사도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기업공개사 해야 되고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다면은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반드시 둘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자, 거래계약서 거래금액이 나오니까 5년, 확인설명서 예전금액이 나오니까 3년 보관하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서명 및 날인하는 거. 자,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명 날인 넘어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근데 및 하는 거는 오로지 누가 할 때만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할 때만 어디에 할 때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할 때만 및 나머지는 전부 다가 또는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하여튼 공인중개사법에서 특별히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뭐냐? 답은 무조건 거래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거 없습니다. 하지만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써야 되죠. 안 쓰면 교부 못하죠. 등기시도 못하고 확진일자도 못 받죠. 그죠? 서식은 안 정했지만 써야 된다.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정해졌죠. 첫 글자라면은 소개, 중매, 종가 요거 연결하면 안 되죠. 교권 인물이 개질하리라 요거 연결하는 거예요. 교하면은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교권 인도일시죠. 물건 인도일시, 물건의 표시, 계약일,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 금액이 얼마냐, 지급 시기가 언제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모든 게 결정되죠. 거래 금액이 들어갑니다. 예전 금액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날 하면은 당이에요. 당사자 인적사항.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조건이나 기한 요거 들어가는데 기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죠. 그죠? 자, 아까 중개보수 취득조세 확인설명서에 있죠. 확인설명서에 있으면은 확인설명하는 사항에도 있죠.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는 확인설명하는 사항에는 있지만 정보공개하는 사항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는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도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기타 중개실무 다 끝을 낼 거예요. 자, 오늘 좀 빠르죠, 그죠? 한 번씩 빠르게 마치는 거 어떻습니까?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